가족과 충분히 협의를 해라 라는 게 7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나 혼자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벌써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죠. 협의가 안 됐는데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오겠지. 내가 가는데 따라와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보통 보상 심리가 굉장히 크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잖아. 남은 생활 내가 이제 전원생활하고 내가 꿈에 그리는 건데 그거를 왜 못해줘?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여준 남자 부부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매물 정보는 아니고요. 오늘 주제는 실패하지 않는 전원생활 10개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주제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 시청에 앞서 부탁드릴 부분이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꿈에 그린 전원생활을 이제 시골 가서 하겠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데서 찾으시면 됩니다. 주변 이제 계획 중이신 동료분들도 있을 거고 먼저 전원생활 하고 있으신 선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좋은 얘기도 듣고 좋은 얘기도 듣고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전원생활을 하시려면은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터도 알아봐야 될 거고 이제 땅도 보러 가시면서 이제 집도 구상을 하셔야겠죠.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소득이 될 수 있는 소일거리도 찾아보셔야겠죠. 사전 준비는 필수라는 걸 첫 번째 주제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는 예행 연습 기간을 가져라 라는 게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귀농 귀촌 과정을 거치기 전에 주말 농장 시간 되실 때 주말 농장에 가셔서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또 이제 시간이 되시거나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은 이제 농업학교를 통해서 영농기술, 영농조합원에 가서 이제 소일거리를 몸으로 한번 일정 기간 동안 체험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는 욕심은 금물, 작게 시작해달라는 게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텃밭을 꾸미거나 농사를 지을 때 처음부터 크게 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천천히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집을 지을 때도 처음부터 크게 지을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작게 지었다가 필요시 추가 중축을 하셔도 되고 추가 건축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욕심은 과하게 잡지 마라. 그리고 농사 같은 경우에도 현 농사를 원래 하고 계셨던 분들도 농사를 통해서 큰 돈을 벌거나 하시는 분들도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 욕심도 처음부터는 작게 잡아라는 게 세 번째 주제였고요. 자, 네 번째 주제로는 올인하지 마라입니다. 네 번째 주제로는 올인하지 마세요. 진짜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시골에 뼈를 묻을 거다. 나는 이제 도시에서 나와서 내가 그리고 바랬던 전원생활, 나는 모든 걸 올인을 할 거야 해서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현실이거든요. 전원생활은 처음 전원생활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욕심이 너무 크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막상 살아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현실이 아닌 게 뒤늦게 후회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욕심이 내서 모든 걸 다 올인하시면은 집도 커질 거고 처음부터 땅 매입할 때부터 땅 평수도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나중에 돌아오려고 해도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분하시기에도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올인하지 말아라는 게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 주제로는 불편함을 여유로 받아들여라 라는 게 다섯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원생활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주제처럼 불편함을 여유로 받아들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가족과 여행을 갈 때 준비를 하죠. 기대도 하죠. 주말 되면은 펜션에 놀러 갈 거야. 우리 꿈에 그리는 저기 가서 멋진 생활을 할 거야.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먹고 파티도 즐길 거야. 낭만 있죠. 4계절마다 분위기 다르고 다 좋습니다.
그것도 그 계절마다 한 번씩이지 않을까요? 예. 전원생활은 현실입니다. 불편한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뭐 기본적으로 생활권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이제 샀는데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면은 생활권에 들어가게 돼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도시랑 달라서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도 많지 않을 뿐더러 배달 음식이라든가 뭐 마트를 간다고 해도 차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거는 감안은 충분히 하셔야겠죠. 벌써부터 겁먹으신 건 아니겠죠? 예. 자, 5번째 주제였습니다. 자, 6번째 주제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라 라는 게 6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도시에서도 이웃지간, 층간, 뭐 그렇게 이웃지간 지내고 잘 지내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전원 생활하시면은 텃세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텃세 걱정 크죠? 이웃지간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도시로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본 적도 있고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토대로 이제 6번째 주제가 올라온 것 같아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전원주택 그 현장이 있으면은 어느 마을에 가든지 간에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셔서 바카스라든가 이제 음료수,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음료와 과자를 사들고 마을에 구경 가세요. 마을 회관에 가셔서 여기로 이제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데 좀 조언 좀 받으려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어르신들 이제 드시라고 음료수 좀 사왔다 이런 얘기 하시면은 이웃지간 이제 주변 마을 회관에 있으신 어르신들과 이제 속으로 인사를 다 시켜주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째 10계명에 나왔던 이유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니까 생각하시는 곳이 있으면은 양손 가득히 과일과 음료수, 뭐 아이스크림, 과자, 뭐 이런 거 어르신들 좋아하실 만한 거를 사들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웃지가 잘못되면은 전원생활 하시다가 도시로 나오신 분들 저는 본 적도 있습니다. 자, 6번째 이유였고요. 자, 7번째. 자, 7번째는 가족과 충분히 협의를 해라 라는 게 7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나 혼자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벌써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죠. 협의가 안 됐는데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오겠지. 내가 가는데 따라와야지. 그게 아닙니다. 네. 전원생활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와 이제 가족들과도 이제 협의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남자분들이 보통 보상 심리가 굉장히 크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잖아. 남은 생활 내가 이제 전원 생활하고 내가 꿈에 그리는 건데 그거를 왜 못 해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맞춰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예, 협의를 하라는 부분에서 진짜 협의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막상 갔다가 나 못 살겠다. 나 전원 생활 진짜 못 하겠다. 벌레도 싫고 여성분들 벌레도 너무 싫어하죠. 덥고 춥고 예, 그게 현실입니다. 전원 생활 하시면 낭만도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낭만도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 들으면은 꼭 전원 생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거. 전원 생활 10계명 실패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자녀들까지 이제 같이 이제 전원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예, 배우자와 협의를 무조건 잘 하셔야 됩니다. 1년, 2년 살아봤는데 살면서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여기 있으세요. 나는 도시에 들어가려 합니다. 주말 부부. 뭐 여러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세컨하우스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 목적성에서 다양한 게 많지 않을까요? 주말만 왔다 갔다 하면서 힐링할 수도 있는 거고 귀농귀촌에서 완전 뼈를 묻으러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협의 잘 하셔야 됩니다. 자, 7번째는 주제가 좀 길었죠. 자, 8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주제로는 남의 집을 빌려서 살아보자 라는 게 8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조심해서 나쁠 것도 없고 실패할 필요 없겠죠. 요즘은 굉장히 물건들이 많아요. 집을 지어놓고 사정이 생겨서 비어있는 집도 있고 뭐 이제 전세로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단기로도 살아볼 수 있는 기회의 물건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남의 집에서 한번 살아보시면서 내가 살 집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 집을, 내 집은 이렇게 말고 다르게도 한번 지어보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땅 크기는 어느 정도면 좋을 거고, 집도 3번 지어보란 말이 개는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도 한번 살아보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방법 중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땅 크기도 보통 전원주택 보면은 100평, 150평, 200평 이렇게 팔기 좋게끔 나와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원 생활 하시면은 그 정도 평수면은 가치관마다 다르겠지만은 전원 생활하러 왔으면은 소일거리도 좀 있어야 되겠고, 뭐 농작물도 짓고 뭐 친인척 간에 뭐 이렇게 해야 될 뭐 여유 평수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남의 집에서 단기라도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9번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째 주제로는 소득이 되는 소일거리를 찾아라 라는 게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나는 전원생활,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 하면서 어떤 소일거리, 소득이 조금 될 수 있는 어떤 소일거리가 좋을까, 그런 것도 연구하시고 많은 정보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여유가 되셔서 이제 뭐 전원생활을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돈만 문제인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소일거리를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도 삶에 무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일거리는 전원생활에서는 필수입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소일거리를 찾아라 라는 게 9번째 주제이고요. 기본적으로 소일거리도 다양하게 많겠죠. 내가 농작물을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를 재배할 수도 있는 거고, 체리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대파, 양파, 최소한의 내 가족, 친인척까지는 이제 친환경으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손자, 손녀,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와서 주말 농장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와서 체험도,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일거리를 만드시는 게 삶의 무효하고 삶의 질을 올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일거리를 하시다 보면은 주변 마을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관계도 유지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전원생활 하면서 소일거리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자, 9번째였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10번째 10계명 마지막입니다. 도시생활 기반을 완전히 끊지 말아라는 게 10번째 마지막 10계명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골에 가서 나는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할 거야. 좋죠. 현실이 근데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임대소득이라든가 이제 연금 수익, 일정 고정 수익이 있지 않으면은 전원생활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계명에 포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공감 많이 되실 거예요. 혹시나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능하다면은 기반을 완전히 정리는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제를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주제는 지금 저를 통해서 전원생활 하러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전원생활 하고 있으신 분들 얘기를 좀 듣고 안내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셨던 분들도 있고, 준비가 너무 잘 됐던 분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3년, 많게는 5년 계속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10계명을 보시면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이제 꿈에 그리는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좋아요. 급할 거 없지 않습니까? 땅을 구입할 때도 땅을 좀 너무 큰 투자로 해서 해나가지 말고, 진짜 특성에 맞고 나한테 와닿고 괜찮다 싶으면 조금씩 땅도 늘려나가도 되는 부분이고, 집을 지으실 때에도
집을 좀 작게 지었다가 다시 또 크게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텃밭을 꾸리고 농작물을 재배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걸 해보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철 해보고 또 괜찮네, 또 추가적으로 해보고 한 번에 다 저질러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전원생활을 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식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